월세는 530만 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투자금은 1,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1,5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요, 빌라 투자도 못합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49%,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익 분석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전민동이라는 곳 자체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또 풍부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지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데 주변에 연구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수요가 또 굉장히 또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뛰어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대전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곳이 대전 서구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곳이 유성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물건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건물 이름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간판은 하나 다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또 임대를 주다 보면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이랑 통화를 또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번지수만 달랑 얘기하는 거랑 건물명을 또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건물에 이름이 없지만 추후에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딴다든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건물명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지금 겉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항상으로는 별도로 이제 위반 내역도 없고요. 사용 승일은 20년도 1월 23일로 이쪽 전민동이 좀 오래된 구축들이 많아요. 이 구축에 비하면 굉장히 신축급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61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0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12억 1,4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5억 9,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49%,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익 분석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외관부터 내부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 라인에 조금 곰팡이가 좀 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1층에 지금 상가가 있어요. 현재 공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내부를 보니까 바닥도 다 에폭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웰컴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기존에 임차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공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임차를 맞출 때 뭔가 또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별도의 비용은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세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곳, 여기가 지금 주차 한 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주차 한 대, 그리고 안쪽에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천장 텍스 같은 경우에도 깔끔합니다. 사실 20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뭐 수리를 해야 되겠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우편함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 1층 101호죠.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상가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4호, 3층 같은 경우도 301호부터 304호까지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는 401호, 402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가 포함해서 11개의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리수거장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 물론 좀 뜯어진 것들이 있지만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벽만 보면 약간 빨간 벽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 빨간 벽돌과 여기 뒤에 마침 빨간 벽돌이 있습니다. 이 빨간 벽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오래된 30년 가까이 된 빨간 벽돌인 거고요. 이거는 갈색 벽돌입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좀 별론데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해요. 위에 에어컨도 보면 실외기도 전부 다 삼성으로 지금 다 빠져 있고요. 여기 지금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11개 호실로 지금 도시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6개 호실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호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공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측면이나 후면이나 전면에 뭐 크레이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외벽에서 들어갈 만한 이런 누수에 대한 조건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되게 비밀스러운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입구도 지금 되게 깔끔하죠? 20년도에 준공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다 실외기가 다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협소해요. 일단 이 물건 자체가 토지가 60평이고 다중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냥 특별한 부분도 없고요. 그냥 수도,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좁지만 또 신경 쓰고 싶어가지고 이 등이 있죠. 등은 또 나름 이쁜 걸로 펜던트 등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줄눈들 보이죠? 다 약간 반짝반짝하게 지금 누수가 되지 않게끔 지금 잘 해놓은 것 같고
타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중간에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열어봤더니 보일러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마 층마다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2층입니다. 벽돌로 여기를 해놨어요, 마감을. 그래서 나름 또 여기 건물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외관에 지금 창문이 있었잖아요. 창문 크기가 옆에 있는 건물들에 비해서 거의 1.5배가 더 큽니다. 건물 창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건물처럼 보여져요. 여기 또 타일인데 이쪽도 시공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쪽 라인도 보면 위에 이제 약간 금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금색깔 줄눈으로 쭉 실리콘을 좀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이세요? 이런 것들도 이 문 틈새 사이에도 지금 실리콘 다 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물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201호고요. 이쪽에 이제 202호, 203호, 204호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같이 좀 부딪힐 수가 있겠죠. 2층에 공동 주방이 있습니다. 도면상 여기 있죠. 204호. 204호가 지금 공동 주방인데 지금 문이 잠겨 있고 벨로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층으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타일 깨진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여기도 이제 2층이랑 동일한데 특별하게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2층이랑 동일하게 여기도 벽돌로 마감해놨고 타일 깨지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실버와 금의 조합이에요. 금과 실버, 줄눈까지. 여기도 보면 금색깔로 줄눈 싹 다 쳐놨죠. 실리콘을 마감 다 해놨고 301호, 302호, 303호, 3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건축물 대상상의 다중주택으로 표기가 다 되어 있고요. 도면상을 봤을 때는 301호, 1호 라인이 1.5룸이고요. 302, 303, 304호가 지금 원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놓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좀 신경 쓴 것 같고, 와, 층고가 높네요. 저는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맨 끝에 타일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다리가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도 다 편백으로 지금 마감이 전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깨진 게 없네요, 전혀. 그리고 이쪽에도 동일하게 보일러실이 있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등까지 이렇게 놓으셨고 여기도 다 전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그리고 특이한 게 아까는 바로 여기였잖아요. 없어요, 없어. 4층이 좀 구조가 다릅니다. 이쪽 라인을 볼게요. 와, 여기는 근데 타일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완벽한데요, 완벽해. 깨진 게 하나도 없어. 누수에 대한 흔적도 안 보이고, 와, 이렇게 실리콘을 친 것도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두껍게 쳐놨어요. 신경을 많이 쓴 건물처럼 보여져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1호, 402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 여기 40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룸이고요. 여기 이제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단이 없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없고요. 혹시 놓쳤을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순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창문이 있거든요. 옆에 테라스를 지금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테라스를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호실 2개 호실이잖아요. 2개 호실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로 되어 있고 지금 앉을 수 있는 공간과 파라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내부도 봤고요. 그럼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8785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364-17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에 상가가 있었고요.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근린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61평, 건물 면적은 105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1,400만 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5억 9,5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 대비 51%가 저감된 49%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물건의 지금 토지 감정가액이 6억 6,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토지와 건물 전체 합쳐서 최저가 진행되는 금액이 5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감정가보다도 6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상태고 건물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 별도의 위반
내역이 등재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도 특별하게 위반 내역이 보이거나 불법 쪼개기한 내용이 없었고 실제로 공부상과 현황상이 호실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2층에 실제로는 공동치사장으로 도면이랑 건축물장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반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문만 개방해놓고 공동주방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동주방도 다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0년도 1월 23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준신축급의 물건이고요. 주변에 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저희 물건이 신축급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희 물건의 단점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 면적이 또 작고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변에 있는 물건들 대충 봤거든요.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건이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임대가 안 나가거나 4층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더 싸거나 4층이라서 더 안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4층들도 다 임차가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간단하게 위치 설명해 드리면 대덕 특구 생활권으로 카이스트 그리고 정부 관련 기업 연구소가 밀집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 20년도 1월 29일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깨끗하게 소멸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듣는 이야기가 경매 나온 물건 잘못 낙찰 받았다가 보증금 다 인수하고 투자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개 정도 물건이 있으면 1, 20개 정도가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80%에서 85% 정도는 권리 분석이 쉽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물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저를 이제 건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고 내부도 보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 경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동산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첫 낙찰을 감정가 30억대 건물을 낙찰을 받으시거든요.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고 건물 분석이 어렵다면 사실 그런 물건을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오히려 다른 곳 학원에서 많이 배우시고 권리 분석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가구 투자를 더 못하시는 경향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계획과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 분석을 모르고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데 다가구 주택은 하고 싶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에는 또 관심은 있고 근데 나는 경매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용어도 잘 모르겠다.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가서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에 상가가 1개 호실이 있었고 2층 원룸 3개 호실 1.5룸 1개 호실 3층 원룸 3개 호실 1.5룸 1개 호실 4층 원룸 1개 호실 1.5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상 기준으로 봤을 때 원룸 7개 호실 1.5룸 3개 호실 상가 1개 호실로 총 11개의 호실로 구성된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의 월세 시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45만원 1.5룸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45만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1000에 55만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뭐 물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0에 5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룸 1.5룸 상가를 전부 다 세팅했을 경우에 총 보증금 합계액은 7,500만원이고요. 월세는 530만원 정도의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의 매각가율을 보니까요.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제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물건은 최저가에는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저가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60%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61%라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 금액을 정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건물주가 예시한 것보다 더 높게 써야겠다 이렇게 치열한 또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 약 5억 3,600만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약 3천만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타일 하나 깨진 거 없이 누수 흔적
하나 없이 너무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도배라든지 청소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비용은 사실 너무 세부적인 거기도 하고 금액대가 크지 않다 보니까 별도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약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초기 투자금이 약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럼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5억 3,600만 원에 연이자 4.7%로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가 약 20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월세 530만 원을 받게 되면 이자 207만 원을 제외했을 때 순월세는 323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 초기 투자금 9천만 원 일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7,500만 원에 제가 세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7,5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실투자금은 1,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1,5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요, 빌라 투자도 못합니다. 지분 투자밖에 못할 겁니다. 근데 지분 투자도 잘 해야 돼요. 지분 투자가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분 투자 그냥 어렴풋이 했다가 평생 못 팝니다. 평생 못 파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가 대출이 안 나와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오래 묶여 있는데 신경도 많이 쓰고 셀프 소송도 하고 재판도 갔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투자금이 모자른다, 1,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월급을 모아서 건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월세 32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1,500만 원을 계산하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256%가 나오게 됩니다.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세팅한 것처럼 나는 월세가 조금 더 적더라도 실제로 묶이는 돈을 적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 누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기 전에 수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입찰가를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대지 63평, 연면적 125평입니다. 이 물건이 20년 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물건이 60평이고 건물 면적이 105평 정도 되고요. 연식도 20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 건물 20평 정도 차이가 나고 토지 3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데, 이 물건이 25년도 3월 달에 14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10가구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평당가로 한번 나눠보니까 평당 2,27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76만 원 곱하기 우리 토지 면적 61평을 계산해 보니까요, 약 1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정가보다도 조금 높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감정가액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감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일단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감정가가 지금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일수록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현장 임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억 9천만 원인데 한 12억 정도의 감정가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시세 대비로 봤었을 때는 6억 정도가 저렴한 상태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현장 오셔서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서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금 계획과 대출도 한번 풀어 보시고 입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